네, 안녕하세요. 당근마켓 개발자 플랫폼, 지금까지는 배포 관련된 기능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개발자 플랫폼으로서 프로젝트 오너십 관리를 통한 데브옵스 기반 만들기 발표를 맡은 SRE 팀 클라우드 파트 김효민이라고 합니다. 네, 영어 이름은 데렉이라고 하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파트에서 리소스 오너십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그리고 플랫폼에서의 오너십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래서 저희가 카탈로그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게 됐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리소스 오너십 관리입니다. 혹시 클라우드 리소스 오너십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직접 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각 조직에서 분명히 이걸 하는 팀들이 있거나 할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리소스들, AWS 같은 경우에는 뭐 어카운트별로, GCP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별로 정말 수많은 리소스들이 그 다양한 목적으로 생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리소스에 대한 오너십을 추적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레디스에 장애가 났을 때 이게 어느 프로젝트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팀은 어딘지, 어떤 슬랙 그룹을 호출하면 되는지, 비용이 갑자기 증가하면 어느 팀을 또 호출하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오너십 정보가 없으면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클라우드 리소스 오너십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실까요? 저희는 이 리소스 오너십 관리를 태그와 라벨, GCP는 라벨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클라우드 리소스의 메타데이터의 역할을 하는 키와 값인데 여기서 뭐 팀 정보나 프로젝트 정보나 태깅을 붙여서 리소스 관리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관리를 저희는 거의 저희 팀 그중에서 저희 파트가 클라우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까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희 팀의 리소스가 아니더라도 뭐 채팅 A팀의 리소스 EC2가 있다고 가정하면 팀의 그 값에 채팅 A팀을 붙여주고 뭐 그 다른 채팅 A팀이 관리하는 리소스들은 이런 태그들을 다 붙여줬는데 여기서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팅 A팀이 챗 A팀으로 태그 값이 바뀌거나 그런 팀 변경은 계속 자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지 않더라도 해당 리소스 자체 오너십이 채팅 B팀으로 넘어간다거나 하면 이 태그들을 매번 찾아서 바꿔줘야 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또 테라폼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테라폼 싱크도 계속 테라폼 어플라이를 통해서 한 번씩 다 맞춰줘야 된다는 게 좀 매우 힘든 점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여기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특정 과거에 저희 특정 팀이 관리하는 리소스들 태깅된 것들을 뭐 테라폼 레포에서 검색했을 때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팀의 이름이 변경되거나 리소스 오너십이 변경되면 이것들을 다 변경하고 어플라이를 한 번씩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매우 피곤했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오너십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엄청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팅 A팀이 플랫폼 부문에서 사라졌는데 이 리소스를 어느 팀 리소스라고 생각해서 다시 태깅을 하면 되는 거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저희 팀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저희 팀에서 모든 팀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리소스 오너십 어떻게 됐는지를 항상 추적을 하지 않으면 조금 이게 관리가 좀 어렵다는 점이 있었고 그래서 뭐 저희 팀은 이거를 관리를 할 때 다른 그 기존 채팅팀 멤버였던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게 엄청 중요한 작업은 아니니까 조금 나중에 몰아서 하자 하면서 미뤄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저희가 아예 이 오너십 관리를 태깅으로 하는 거를 계속 싱크 맞춰주고 하는 작업을 안 한 건 아니고 AWS 컴피그를 통해서 사내 팀 정보들이랑 팀 태그 값을 비교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싱크를 맞춰주는 작업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이상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좀 시스템화시키고 좀 신뢰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는 느끼고 있었는데 컨트롤에서도 아까 웨이랜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오너십이 없어서 뭐 이런 클라우드 리소스나 쿠버네티스 네임스페이스의 오너십을 신뢰성 있게 한 곳에서 좀 통합 관리하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으로 뭐 플랫폼의 오너십, 플랫폼에서 컨트롤 같은 플랫폼에서 오너십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컨트롤 같은 개발자 플랫폼은 하나의 개발자나 하나의 프로젝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배 위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가 띄어져 있는 것처럼 컨트롤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정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컨트롤이란 플랫폼 위에 뭐 채팅 서비스, 뭐 배송 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 이 서비스들은 각자의 서비스 프로젝트 네임을 갖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 네임만으로 오너십을 구분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앞으로 계속 컨트롤을 만들려는 방향이 데브옵스 환경에서 각자 개발자들이 알아서 배포를 하고 알아서 조금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직접 비용도 우리 팀과 관련된 비용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데브옵스에 맞는 플랫폼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 오너십 정보가 필요했고 만일에 오너십이 없으면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특정 프로젝트의 담당 배포가 나갔는데 이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게 담당자가 누군지 뭐 슬랙 히스토리 찾아봐서 이 배포한 사람의 팀이 A팀인데 뭐 A팀 슬랙 그룹은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직접 바로 확인할 수 없고 계속 찾아서 알아야 되고 하는 점이 조금 플랫폼에서 오너십이 없을 때 좀 번거롭고 장애 대응도 늦어지고 하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클라우드 리소스 같은 경우도 특정 팀에서 사용하는 비용이거나 아니면 특정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비용들도 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점들 그리고 뭐 팀 태그 최신화도 아까처럼 계속 시켜줘야 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좀 신뢰성 있는 오너십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쿠버네티스 리소스든지 AWS든지 GCP든지 모든 리소스들을 하나의 통합된 그 오너십 아이디를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그 오너십 아이디에서 를 기반으로 다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메타데이터들을 제공하면 유의미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오너십을 제공하고 이 오너십 기반으로 여러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만들면 좀 직간접적으로 개발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데브옵스의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탈로그라는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고 카탈로그는 캐럿 플러스 서비스 카탈로그로 캐럿은 저희 그 사명의 서비스 카탈로그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서비스를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카탈로그 서비스는 원래 저희가 아예 그 각 컨트롤에서 배포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오너십 정보를 관리를 안 하고 있던 건 아닌데 원래는 수동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파트의 프랭크가 각 개발자 분들한테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담당 팀, 담당 그룹, 슬랙 채널 이런 정보를 받아서 저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걸 보고 확인하고 알림을 하거나 저희가 대응을 하거나 했었는데 물론 이것도 실제로 수동이긴 하지만 저희도 은근히 잘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시스템화 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저희는 카탈로그를 만들게 되었고 원래 카탈로그를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이 오너십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지? 라는 고민이었는데 저희는 기존에 아까 웨이랜드가 보여주신 것처럼 컨트롤의 프로젝트, 배포 나가는 프로젝트가 하나의 MSA의 서비스 단위가 되고 그 서비스 단위가 또 네임스페이스의 단위가 되니까 여기서 컨트롤에서 이미 UI에서 프로젝트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오너십의 단위가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좀 가장 좀 접근하기 쉽고 적용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과거 컨트롤을 보면 프로젝트 이름을 받고 GitHub 레포를 받으면 각 컨트롤 프로젝트들이 리스팅이 되고 자신의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배포를 하는 간단한 기능만 있었습니다. 근데 카탈로그와 함께 되면서 컨트롤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담당 팀 정보와 디스크립션 정보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프로젝트들을 원래 팀 기반으로 리스팅하거나 각자 팀에서 관리하는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니까 팀 기반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하거나 이런 기능도 제공했고 그리고 또 각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면 담당 팀이라든지 슬랙 그룹, 슬랙 채널, 뭐 알림을 어느 슬랙 그룹에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런 메타데이터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또 직접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또 UI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는 클라우드 리소스 오너십도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KRP에서 관리하고 있는 AWS와 GCP의 리소스의 목록입니다. 네. 물론 저희가 뭐 각 클라우드 서비스, 각 클라우드 콘솔, 각 CSPF 콘솔에 들어가서 우리 어떤 특정 태그를 기준으로 어떤 이 프로젝트가 관리하는 리소스를 리스팅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지만 여러 멀티 프로바이더의 또 리소스들을 한꺼번에 이 배포 단위를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좀 큰 장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너십 변경도 엄청 쉽게 할 수 있었는데요. 원래 테라폼에서 저희가 뭐 매번 오너십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콘솔 들어가서 태그 변경하는 서비스로 변경을 했었는데 저희는 그 오너십 변경도 각 개발자들이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오너십을 변경을 UI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예시 같은 경우는 카탈로그라는 프로젝트에서 KRP 프로젝트로 뭐 S3를 옮긴 그 UI입니다. 그리고 전체 클라우드 리소스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오너십이 항상 부여된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오너십이 부여되지 않은 리소스들도 이 전체 리소스 확인 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컨트롤에서 이 오너십 관리와 오너십 관리를 모두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클라우드 리소스가 배포를 하는 프로젝트들에서만 발생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네트워킹 리소스라든지 시큐리티 관련 리소스라든지 배포를 하지 않는 프로젝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그 리소스의 양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에는 처음에는 프로젝트의 개념을 컨트롤에서 배포하는 프로젝트로 하다가 향후에는 뭐 네트워킹 관련된 리소스가 필요하면 컨트롤에서 커먼 넷이라는 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리소스를 할당을 하든지 하면서 카탈로그에서 관리하는 프로젝트의 개념도 확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의 문제점들을 해결했냐라고 했으면 거의 대부분 많이 해결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팀 태그의 값을 팀의 이름으로 리소스 오너십 관리를 했었는데 카탈로그가 도입이 되면서 이런 외부의 변경으로 인한 그 오너십 정보를 저희가 직접 변경해 줘야 되는 일은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뭐 마이챗이라는 프로젝트에 카탈로그 아이디가 있으면 그 카탈로그 아이디를 기준으로 카탈로그에서 팀 코드라는 값으로 매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팀 코드가 사내 HR API에서 가져온 값이다 보니까 팀 이름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팀 조직이 변경돼도 이 코드 값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뭐 수동 작업 없이 저희는 팀 정보들을 부서 변경이나 아니면 부서의 이름이 변경되는 것들을 다 추적을 하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예 아까 채팅팀이 없어졌을 때 예시를 드린 것처럼 담당팀이 아예 없어지거나 통합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한 팀에서 저희 파트 같은 클라우드 파트 같은 한 팀에서 그 각 팀의 히스토리를 모두 추적하는 것보다는 각 팀에서 우리 프로젝트의 리소스에 오너십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팀 자체가 우리 부문에서 없어지거나 하면 각자가 좀 바꾸는 환경을 가져가는 게 대부업스에 맞고 그로 인해서 더 신뢰성 있는 오너십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컨트롤에서 이렇게 배포화면에 들어갔는데 이 팀 자체가 없어지거나 하면 이렇게 UI상에서 부서 변경을 하라는 메시지를 한 번씩 띄워줍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각자가 직접 그 오너십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카탈로그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키텍처 뭐 복잡하진 않은데 카탈로그 API 서버가 있고 백엔드로는 AWS API나 구글 API 그리고 DB를 사용하고 있고 UI는 컨트롤을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고랭을 사용했는데요.
고랭을 사용하게 된 뭐 이유는 우선 고를 선택한 이유가 사내에서 저희가 고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를 좀 배워보고 싶었고 이 프로젝트를 해리가 좀 주도해서 저와 함께 좀 같이 진행을 했는데 좀 서로 배운 적 없는 미지의 언어를 좀 배우면서 좀 개발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고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있는 또 API는 AWS는 태그 에디터 API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리소스 오너십을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WS의 태그 에디터 관련된 서비스가 AWS 콘솔 상에서 볼 수 있는데 리소스 그룹 태그 에디터 API를 활용해서 각 리소스에는 그 카탈로그 아이디를 태깅을 해주고 그 카탈로그 아이디 기반으로 팀 정보나 나머지 부가적인 메타데이터 정보는 카탈로그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각 리소스에 대한 정보들을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GCP는 각 서비스별 API의 라벨 조회, 수정 기능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리소스 오너십을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AWS처럼 GCP도 클라우드 에셋 API 같은 그 각 프로젝트의 모든 리소스들을 특정 라벨을 기준으로 필터링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AWS는 태그 에디터 API에서 모든 어카운트에 있는 리소스들을 다 불러오고 뭐 필터링하고 뭐 또 그 태그도 바꿀 수 있고 업데이트 기능도 있고 한데 GCP 같은 경우는 라벨 업데이트 기능이 이 API에 없어서 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있었고 또 불러올 수 있는 리소스의 개수가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한 번에 좀 불러와서 좀 보여주고 싶다는 좀 니즈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 API 대신 각 서비스별 API에 뭐 컴퓨터 엔진이나 뭐 GK나 이런 부분 API에도 각 라벨 업데이트와 조회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서비스별 API의 라벨 업데이트 라벨 기능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이걸 사용하니까 좀 불러올 수 있는 리소스의 개수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 서비스 API의 라벨 조회 수정 기능을 활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 팀 정보나 뭐 직군 유저 정보는 저희가 사내 HR API가 공개되어 있어서 그 API를 이용해서 저희 DB로 주기적으로 싱크해오고 활용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싱크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UI는 컨트롤에서 보여주고 있는 형태고 그러면 카탈로그의 미래는 좀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을 해서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의 미래는 두 가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카탈로그의 확장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카탈로그를 활용하는 서비스들의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카탈로그 확장인데 카탈로그가 현재 카탈로그가 관리하는 메타데이터, 뭐 팀도 될 수 있고 리소스, 클라우드 리소스가 될 수도 있고 부서나 팀 문서 그리고 슬랙 알림 그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만으로도 그 컨트롤에서 개발자에게 유의미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메타데이터들은 붙이면 붙일수록 더 유의미한 것들을 많이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서비스 티어링은 어떻게 되는지, 서비스 SLO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이터도 향후 조금 확장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데이터독의 서비스 카탈로그라는 기능인데 좀 화면에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어떤 저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SLO는 어떻게 되는지 온콜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탈로그도 컨트롤에서 좀 필요하는 기능을 위주로 이런 부가적인 메타데이터를 제공을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좀 개발자에게 더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탈로그를 활용하는 서비스들의 확정인데요. 뭐 현재도 지금 오너십 기반으로 좀 뭐 팀 정보나 클라우드 리소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으로도 저희는 부가적인 이 카탈로그 API를 활용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오너십 기반으로 알림 서비스를 만들거나 오너십 기반으로 비용 대시보드를 또 만들 수 있었고 오너십 기반으로 클라우드 리소스의 셀프 서비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너십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아까 첫 번째 미래에서 말씀드린 메타데이터 정보를 추가할수록 더더욱 많아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메타데이터를 추가하면서 다른 카탈로그 서비스를 활용하는 API를 활용하는 다른 서비스들도 계속 확장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오너십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컨트롤에서 데브옵스 환경, 데브옵스 기반의 각자 오너십 기반으로 그 각 개발팀이 직접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